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목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하루 쉴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제가 다다음 주에는 일본 여행을 가요. 그렇다 보니 이틀 정도 영상을 또 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영상을 올려봤고요. 혹시나 목소리가 조금 거슬린다고 해도 하루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코스피를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는 오늘 1%의 급락이 나왔고 이번 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은 선방을 했었네요. 마이너스 0.37%. 자, 어쨌든 종합적으로 시장 흐름이 참 좋지 않았었고요.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도 좋지 못했었고 또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모든 업종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그룹주의 흐름은 좋았었고 오늘처럼 하락장에서 혼자 선방을 했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다시 한번 에코프로 그룹주의 흐름이 좋았었고 그리고 루닛 의료용 AI 관련주죠. 처음으로 코스닥 상위 종목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업종을 제외했다면 코스닥도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코스피가 1% 이상의 급락이 나왔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요. 단지 기관 쪽에서 어제 이어 오늘까지 금융투자에서 많은 수매도 물량이 나왔고 특히 최근에 이번 주의 흐름은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강했었고 그로 인해 시장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금융투자의 흐름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는데 기관 쪽에서 4일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모처럼 7만원을 깨고 이탈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도 모처럼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4거래일 연속으로 2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금액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결코 많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7만원을 깼다고 해서 너무 크게 우려감을 나타내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움직임은 없었고요. 기관 쪽에서 3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현대차. 자, 현대차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참 수급 하나는 좋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의 100만원 근처까지 근접했죠.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은 5일 연속으로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현대차, 기아, 금양 이런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엠, 하이브, 하나오션, 네이버, 금양 이렇게 각각 매수를 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전날 미국 증시는 약세장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크게 밀리지 않았었고 또 시장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밑에 꼬리를 달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0.8%가 나왔고 S&P 500도 0.8%네요. 그리고 시가보다는 조금 밀리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밑에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조금 약세 흐름이 나오면서 시가 대비 생각보다 조금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1.2% 하락이 나왔지만 조금은 나스닥과 흐름이 비슷했었네요. 자, 그런데 지금 반도체 지수를 보면 제가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은 헤드앤숄더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 지금의 추세가 혹시 저점을 이탈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날에 유럽 증시도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독일 증시가 2.5% 급락이 나오면서 직전의 저점을 모두 깨고 내려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대만도 0.4% 하락이 나오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직전 저점을 모두 이탈했거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는 직전 저점에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지켜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흐름을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지수도 마찬가지로 3일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최근 들어 시장 흐름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라든지 또 조금 전 보여드렸던 유럽 증시까지
조금은 찝찝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독일, 대만 모두 직전 저점을 이탈했고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탄력이 둔화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은 삼성전자에서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던 날이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을 베이스로 두고 어떤 전망들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생각보다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추정치는 영업이익이 3천억 정도였다면 실제는 6천억이 나오면서 실적만 봤을 때는 선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가가 2% 이상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최근 들어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조금 전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보여드렸듯이 그나마 미국 증시가 조금은 선방하고 있지 기술주 중심의 대만이라든지 또 국내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독일 증시까지 모두 시장이 단기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반도체 지수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헤드앤숄더 패턴을 의심할 수 있다고 어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조금씩 둔화되었던 것이 6월부터였죠. 그 흐름에 맞춰서 오늘도 약세 흐름이 나오지 않나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일단 실적은 컨센을 상회했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좋았던 실적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전망을 봤을 때 D램 반도체 출하량이 바닥을 다졌고 또 하반기에는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최근에 약간은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좋지 않고 또 이러한 실적적인 측면이 충분히 주가에 조금은 녹아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실적이라는 팩트 발표를 통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반도체 업종들의 흐름을 봤을 때 조금은 낙폭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어느 시점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고 그리고 직전 매물대 있죠. 여기 구간이네요. 정말로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이 나온다면 이 매물대 상단 내지는 이 매물대 안까지 그 정도의 주가가 되돌림이 발생이 되는 것은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것도 조금은 심리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주가가 여기까지 빠진다는 것은 아닌데 혹시나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어놓자 라는 취지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은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우상향인 만큼 너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와 함께 반도체 실적이 바닥을 다졌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게 본격적으로 이번 3분기부터는 조금씩 돌아설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시고 단기적으로 최근에 반도체 지수의 하락이 나오는 만큼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더 밀릴 수는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주봉을 보더라도 계속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어느 시점에 저점이 만들어질 것인데 그건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가가 왜 하락이 나올까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추세는 잡혀 있으니까 며칠간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는데 이번 주는 월요일 빼고 시장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방향성이 잡혀 있다면 분명히 쉬어가는 구간을 거치고 우상향할 것이다.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를 보시면 하나오션이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왔고 한 3주 정도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5% 이상의 급등과 함께 올해 신고가를 경신했고 대부분의 조선주가 좋지 않은 시장에서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주봉으로 보면 주봉상 저점을 높이면서 방향성이 잡힌 기업이라면 큰 흐름에서 상승 기조로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포커스 맞춰 보시고요. 자, 어쨌든 지금 코스피의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직전 저점을 이탈하고 말았잖아요. 하지만 또 과거의 매물대, 그 매물대 상단의 지수가 걸쳐 있고 또 어제 말씀을 드렸던 RSI 지표까지 여기서 더 이상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다졌을 때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위치라고 판단을 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지금으로서는 언제 바닥을 다질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까지는 깨지 않았단 말이에요. 때문에 그래도 시장보다는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번 한 주는 7월 첫날을 제외하고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크게 걱정할 수 있는 고점 부근은 아닌 만큼 다음 주는 반등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